안녕하세요. 자동차 읽어주는 남자 이상입니다. 오늘은 여러분들께 전 세계에서 가장 럭셔리한 자동차 브랜드죠. 바로 롤스로이스에서 새롭게 출시된 신형 고스트 시리즈 2에 대한 소식을 전해드리려고 저는 지금 롤스로이스 청담 쇼룸에 와 있습니다. 롤스로이스 고스트는 2009년 국내 출시 이후에 지속적으로 꾸준하게 많은 VVIP들의 사랑을 받아온 지상 최고의 럭셔리 세단입니다. 아시아 태평양 지역에서는 롤스로이스 고스트가 가장 많이 판매된다고 하는데요. 그런 고스트가 이번에 페이스리프트 부분 변경을 거쳐서 새롭게 출시가 되었습니다. 기존에도 너무나도 완벽했던 차량이었지만 이번에 페이스리프트를 통해서 새로워진 가치들을 많이 구현해냈다고 하는데요. 기존의 롤스로이스 고스트가 가지고 있었던 세 가지의 가치와 이번에 부분 변경을 거치면서 더욱더 개선되고 새로워진 세 가지의 가치를 오늘 여러분들께 말씀을 드려볼까 합니다. 그래서 저와 오늘 신형 고스트의 매력들 천천히 한번 살펴보러 가보시죠. 먼저 새로워진 고스트 시리즈2의 전면부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이번 신형 고스트에서 새롭게 비스포크 컬러로 적용된 외장 컬러인데요. 모스티크 블루라는 카리브의 모스티크 아일랜드에서 영감을 얻은 외장 컬러입니다. 그래서 그런지 뭔가 영롱한 느낌이 들기도 하는데요. 이 모스티크 블루 외장 컬러를 기준으로 한번 말씀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기존에도 너무나도 웅장했던 이 롤스로이스 고스트의 판테온 그릴은 그대로 적용이 되어 있고요. 일루미네이티드 그릴이라고 해서 시동을 걸었을 때 이 안쪽에 불빛을 비춰서 판테온 심적 그릴을 더욱더 밝게 비춰주는 그런 옵션 역시나 적용이 되어 있고요. 그리고 롤스로이스를 상징하는 스피릿 오브 엑스터시, 환희의 여신상 역시나 이렇게 가운데 자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가장 큰 변화는 사실상 이 헤드라이트입니다. 헤드라이트가 기존에는 이렇게 사각형 형태로 꺾여 있었다면 지금은 약간 비스듬한 형태로 각도 조절이 적용이 되었고, 그리고 이 주간 전조등 같은 경우 지금은 이렇게 기역자 형태로 되어 있지만 이전 모델은 이렇게 디귿자 형태로 적용이 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주간 전조등 디자인의 변화, 그리고 이 헤드라이트 쉐입 형상의 변화가 전면부에서는 커다란 변화다라고 보시면 되고, 그리고 하단부에 있는 범퍼가 조금 더 수평형 구조로 변경이 되었습니다. 기존에는 이렇게 조금 더 기역자 형태로 쉐입을 가지고 있었는데요. 부분 변경을 거치면서 이런 부분들을 모두 삭제하고 수평형 구조, 주간 전조등과 통일성을 이룬 수평형 구조의 프론트 범퍼 디자인을 채택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보시기에는 어떠세요? 기존의 롤스로이스 고스트와 새롭게 부분 변경된 롤스로이스 고스트, 조금 더 수평적인 느낌으로 인해서 안정감을 주는 것이 새로워진 롤스로이스 고스트 전면부 디자인의 특징입니다. 그래서 아마 어떤 분들께서는 아니 부분 변경인데 별로 디자인이 안 바뀌었네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계실 겁니다. 사실 이러한 럭셔리 하이엔드 브랜드의 모델 같은 경우에는 디자인을 거의 최소화해서 변경하는 것이 특징입니다. 뭐 그 이유에는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제가 생각하는 이유 중 하나는 기존 오너분들에 대한 리스펙, 존중이 아닐까 생각이 듭니다. 너무 이런 하이엔드 럭셔리 모델들이 확 디자인이 바뀌어버리게 되면 기존 오너분들께서는 내 차가 너무 구형이 된 거 아닌가 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기 때문에 기존 오너들에 대한 리스펙, 이런 부분들 때문에도 디자인을 많이 바꾸지 않았고, 또 이런 브랜드는 기존에 원래 처음부터 가지고 있었던 헤리티지, 이런 부분들을 꾸준히 이어가는 것이 또 특징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로 인해서 디자인을 크게 변화시키지 않는 것이 특징입니다. 이번에 롤스로이스 고스트 시리즈2의 측면부의 특징입니다. 측면부에서는 기존에 가지고 있었던 이런 특징들이 있죠. 바로 롤스로이스가 가지고 있는 이 코치도어 형태는 여전히 유지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VIP를 모실 때 이렇게 도어를 열 수 있게끔 이런 방식을 채택하고 있고요. 그리고 휠 디자인 같은 경우 새로운 휠 디자인이 적용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22인치 세팅으로 되어 있고요. 완전하게 반짝반짝 빛나는 소재로 할 수 있고, 블랙 소재로 바꿀 수 있고, 여러 가지 컬러로 변경이 가능하다 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44,000여 가지의 가짓수로 이렇게 비스포크 옵션이 가능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은 정말 무한대의 가능성을 갖고 있는 롤스로이스의 비스포크 옵션입니다. 그래서 롤스로이스 고스트 시리즈 2에는 또 변화되지 않은 기본적으로 갖고 있던 세 가지의 가치가 있습니다. 일단 첫 번째는 6.75L V12 가솔린 엔진이 그대로 여전히 탑재가 되어 있다는 것인데요. 요즘에는 12기통 엔진을 사용하는 신차들을 보기가 쉽지가 않죠. 그런데 롤스로이스 고스트 같은 경우에는 기존에 갖고 있었던
12기통 엔진을 그대로 사용을 했습니다. 그래서 최고를 지향하는 만큼 엔진에 있어서도 최고를 지향하게 되고 엔진 출력은 무려 571마력을 발휘를 합니다. 그래서 이 고스트의 익스테리어로 봤을 때는 그렇게 빠르지 않을 것 같은데 라고 생각을 하실 수도 있지만 이 차는 출력적인 부분에서도 최고를 지향하기 때문에 웬만한 스포츠카 못지않은 출력을 발휘하는 것이 특징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변화되지 않은 가치 같은 경우에는 이 롤스로이스를 대표하는 마프터빌리티라고 하는 이 롤스로이스의 승차감입니다. 이 롤스로이스에서는 매직 카펫 라이드라고도 부르는 아주 정말 물 위를 이렇게 떠다니는 둥실둥실하는 그런 승차감을 또 제공을 하게 되는데요. 그런 승차감 역시나 부품 변경을 했지만 여전히 유지되고 있는 가치 중에 하나입니다. 그리고 이번엔 고스트 시리즈2의 후면부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후면부에서도 역시나 가장 크게 바뀐 부분은 바로 이 테일라이트 부분인데요. 기존에는 약간 면발광 타입의 이런 쉐입을 가지고 있었는데요. 이 롤스로이스의 순수 전기차죠. 스펙터와 비슷한 양상의 디자인을 갖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수직형 두 줄의 테일라이트 디자인으로 변경이 되었는데 이 테일라이트 같은 경우에는 여기 있는 이 캐릭터 라인과 쭉 이어지는 모습을 가지고 있고요. 이 라인을 그대로 손을 긋게 되면 이렇게 따라가는 라인 역시나 확인해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런 크롬의 테두리들이 조금 더 얇고 슬림해졌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외적으로는 사실 크게 바뀐 부분들은 없습니다. 이 테일라이트 위주로 변경이 되었고 그리고 롤스로이스 고스트 시리즈 2로 오면서 마지막으로 변하지 않은 세 번째 가치가 있습니다. 바로 이 고스트의 플랫폼인데요. 아마 영상을 시청하시는 분들 중에서는 고스트 BMW 7 시리즈와 플랫폼을 공유하는 차 아니야? 라고 생각을 하시겠지만 그건 완전히 잘못된 정보입니다. 이 롤스로이스 고스트 같은 경우에는 이 고스트를 시작으로 팬텀, 컬리넌, 스펙터까지 모두 다 아키텍처 오브 럭셔리라는 롤스로이스만을 위한 롤스로이스 전용 플랫폼이 적용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BMW 7 시리즈 X7과는 전혀 다른 플랫폼을 사용하고 있다는 게 이번 고스트 시리즈2의 특징인데요. 그 아키텍처 오브 럭셔리라는 플랫폼은 알루미늄 스페이스 프레임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경량화는 물론이고 강성 확보와 유연성까지 갖추고 있는 그래서 우주나 항공 분야에서도 사용되고 건축 분야에서도 사용되고 있는 그런 구조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정말 고가의 차량, 페라리 중에서도 라페라리 정도 돼야 적용이 되는 그런 알루미늄 스페이스 프레임이 적용이 된 모델이다라고 기억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바뀐 부분들도 있지만 이렇게 기존에 워낙 좋았고 워낙 뛰어났던 부분들은 바뀌지 않고 엔진이라든지 플랫폼이라든지 승차감을 위한 그런 부분들은 변화되지 않고 그대로 놔뒀는데요. 익스테리어적으로는 전면부와 후면부 그리고 새로운 휠 디자인 그리고 모스티크 블루라는 이 새로운 컬러들까지도 우리가 확인을 해봤습니다. 인테리어에서도 개선되고 새로워진 가치들이 있습니다. 그 가치들을 함께 확인하러 가보시죠. 네, 새로워진 고스트 시리즈2의 인테리어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정말로 두꺼운 이 롤스로이스의 도어를 열게 되면 너무나도 호사스럽고 정말 호화스러운 인테리어가 제 운전자를 반겨줍니다. 인테리어 역시나 민트색, 약간 털코이스 그런 컬러가 적용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외장 컬러와 어느 정도 색상을 맞췄다라고 생각이 들고요. 여러 가지로 개선된 부분 그리고 새로워진 부분들이 제 눈에는 보입니다. 어떤 부분이 개선이 됐냐면 크게 세 가지로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첫 번째는 컬러 인스트루먼트 패널이라고 해서 전자식 계기판, 디지털 계기판이 적용이 되었습니다. 그 부분이 일단 가장 먼저 눈에 띄는 부분이고 두 번째는 바로 이 시트 부분에 있어서 소재에서의 혁신, 새로운 소재의 적용이 눈에 띄는 부분입니다. 지금 보시는 이 소재는 듀얼리티 트윌이라고 해서 우리말로 직역을 하면 이중 직물 소재입니다. 그래서 약간 직물이라는 소재를 딱 들었을 때 약간 직물은 좀 저렴한 차에서 사용하는 거 아니야 라는 약간의 반감, 편견들이 생기실 수 있는데요. 그런 편견은 완전히 없애버리셔도 될 것 같습니다. 지금 보시는 이 듀얼리티 튜리라는 직물은 완전 우리가 지금까지 봐오던 직물이랑은 정말 차원이 다른, 퀄리티가 다른 그런 소재라고 보시면 되는데요. 한번 앉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듀얼리티 튜일은 제가 앞서 시승했었던 컬리넌 시리즈 2에서도 확인해 볼 수가 있었죠. 와, 정말로 인테리어는 호사스러움 그 자체입니다. 그리고 롤스로이스는 이 스티어링 휠의 직경이 생각보다
꽤나 크다라는 부분이 딱 차에 탔을 때 느껴지는 부분입니다. 그리고 이런 애쉬 오픈포어 우드트림 같은 경우에는 정말로 나무의 그런 결이나 느낌이 그대로 살아있는 그런 인테리어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 디지털 클러스터 같은 경우에도 이 컬러 다이얼이라고 해서 이 인테리어 컬러 맞는 다이얼이 적용이 됩니다. 그리고 인테리어에서 눈에 띄는 변화는 바로 여기 있는 센터 패시아 부분입니다. 롤스로이스에서는 이 부분을 일루미네이티드 패시아라고 부르는데요. 이 부분에 따로 요즘 차량들은 모니터를 넣는다거나 하는 변화를 겪게 되는데, 롤스로이스는 디지털화가 필요한 부분에는 디지털화를 적극적으로 하고요. 어떤 부분에 더 아날로그스러움을 넣을 수 있을까라고 고민한 끝에 이 부분에는 이제 일루미네이티드 패시아와 그리고 클락 캐비넷을 적용을 하였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보게 되면 이제 실내에서도 스피릿 오브 엑스터시를 확인해 볼 수가 있습니다. 물론 실내에서 이 정면을 보게 되면 본인 위에 솟아 올라와 있는 스피릿 오브 엑스터시를 확인할 수 있지만, 이제 인테리어에서도 이렇게 클락 캐비넷 안에 들어가 있는 환희의 여신상을 확인해 볼 수가 있죠. 그래서 기존에는 아날로그 시계만 있었지만 이제 신형 모델부터는 환희의 여신상까지 같이 들어가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마치 정말 하나의 조각상을 이렇게 예술적으로 전시해 놓은 듯한 그런 느낌을 받아볼 수가 있어요. 그리고 이번엔 고스트 시리즈 2의 2열 좌석을 착석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열리는 코치도어 형태는 볼 때마다 놀라운 방식을 채택하고 있고요. 그렇게 됐을 때 정말 타고 내리기가 편하다라는 그런 결과가 도출이 됩니다. 탈 때도 이렇게 탈 수 있고 내릴 때도 그냥 이렇게 앞으로 내릴 수 있기 때문에 이 코치도어가 주는 편안함은 정말 다른 도어 방식과는 비교가 안 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일단 바닥에 깔려있는 이 양털 매트가 제가 구두를 신고 있음에도 얼마나 부드러운지 그대로 느껴지는 부분입니다. 그리고 여기 있는 필러 부분이 굉장히 두껍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제가 카메라를 이렇게 설치해서 제가 보이지만, 제가 이렇게 머리를 기댄다면 밖에서 봤을 때 이 VVIP들의 얼굴이 보이지 않게끔, 어떤 사람이 타고 있는지 보이지 않게끔 해주는 역할까지 하고 있고요. 지금 천장에는 슈팅스타 헤드라이너까지 적용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마치 은하수에 떠 있는 별들을 보는 것과 같은 그런 느낌을 받아볼 수 있어요. 그리고 뭐 몇 초당 한 번씩 이렇게 별똥별까지 지나가는 그런 옵션도 탑재가 되어 있죠. 그리고 지금 보고 계신 이 모델은 테이블과 이 TV까지도 옵션으로 적용되어 있는 모델입니다. 170mm가 더 긴 익스텐디드 휠베이스 모델은 이런 부분들이 다 기본이다 라고 보시면 됩니다. 접고 펴고가 모두 다 전동으로 되어 있어요. 그리고 여기를 눌렀을 때 여기서 이제 다이얼 통해서 메뉴 조작까지도 모두 다 가능합니다. 그리고 앞뒤 전동으로 조절되는 것은 물론이고요. 등받이 각도 역시나 굉장히 편안한 각도로 이렇게 눕혀지게 됩니다. 롤스로이스 뒷좌석이 편하다라는 사실은 타보지 않으시더라도 시각적으로만 보더라도 느껴지는 부분일 겁니다. 그리고 이 도어는 전동으로 닫을 수가 있습니다. 지금 이렇게 버튼을 통해서 이렇게 닫을 수가 있게 되죠. 그리고 열 때는 이렇게 살짝만 힘을 주면 반자동으로 열리게 됩니다. 그래서 타고 내릴 때는 정말로 우아하게 타고 내릴 수 있게끔 하는 것이 롤스로이스 코치도어의 특징이에요. 그리고 이번에 롤스로이스 고스트 시리즈 2의 블랙 배지 모델을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앞서 보셨던 모델은 롤스로이스 고스트 시리즈 2고요. 거기에 고성능을 더한 모델이 바로 이 블랙 배지 모델입니다. 그래서 블랙 배지 모델은 마력도 조금 더 높습니다. 수치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29마력이 상승이 돼서 총 600마력을 발휘하게 되고요. 엔진은 똑같이 V12 가솔린 엔진이 적용되어 있습니다. 익스테리어적으로 봤을 때는 지금 눈썰미 좋으신 분들은 알아차리셨을 텐데 몇몇 부분에서 블랙 크롬을 적용을 했습니다. 일단 여기 있는 스피릿 오브 엑스터시가 블랙 크롬으로 바뀌게 되었고, 하단에 있는 여기 판테온 그릴도 블랙으로 적용이 되었고요. 롤스로이스 배지 역시나 블랙으로 적용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지금 보시는 이 하단부의 범퍼 역시나 조금 더 와이드한 모습으로 변경이 되었죠. 그래서 어떻게 보면 좀 이렇게 활짝 웃고 있는 듯한 그런 디자인으로 변경이 되었습니다. 다만 이 헤드라이트의 디자인은 앞서 보셨던 롤스로이스 고스트 시리즈 2와 동일한 디자인이 적용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측면에서의 블랙 배지에서의 차이점은 일단 이 도어 캐치 부분이 블랙으로 적용되었다는 부분과 이 테크니컬 키를 꽂을 수 있는 이 부분, 그리고 윈도우 몰딩 부분도 모두 다 블랙이 적용이 되었죠. 그리고 측면에 있는 롤스로이스 배지 역시나 블랙으로 포인트를 주었고, 가장 큰 차이점은 아무래도 이 블랙 배지
전용 휠 디자인입니다. 역동적이면서도 다채로운 휠 디자인이 적용되어 있는데요. 굉장히 많은 구멍들이 뚫려 있게 됩니다. 이건 열을 냉각하기 위한 부분들도 있지만 브레이크 캘리퍼를 조금 더 잘 보이게 하게끔 하기 위해서 디자인을 적용했다라고 합니다. 그리고 이 롤스로이스 휠캡 같은 경우에는 많은 분들이 아시다시피 주행을 하더라도 언제나 항상 수평이 유지되는 그런 특징을 또 가지고 있죠. 그리고 측면부에서는 지금 인테리어가 오렌지색 인테리어가 적용되어 있는데 이 코치 라인도 인테리어를 따라서 같은 컬러로 적용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장인이 붓으로 이렇게 쭉 그어서 만드는 코치 라인 옵션까지도 적용되어 있어요. 이런 포인트 하나로 또 차가 주는 느낌이 완전히 달라지게 되죠. 그리고 후면부에서도 역시나 기존의 크롬으로 적용되어 있었던 부분들이 모두 다 이렇게 블랙 포인트로 변경이 되었습니다. 트렁크 부분도 그렇고 이 하단 배기구 몰딩 부분도 그렇고요. 그리고 이 테일라이트를 감싸고 있는 이런 부분들도 다 블랙으로 변경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조금 더 이 대비가 확실해지기 때문에 테일라이트가 선명해 보이는 그런 효과를 갖게 되는 부분이죠. 그래서 아까 롤스로이스 시리즈 2에서 트렁크를 열어보지 못했기 때문에 이 블랙 배지에서 트렁크를 한번 개방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트렁크는 안쪽으로 깊이감이 상당히 깊습니다. 좌우에도 이렇게 양쪽으로 폭이 넓게 되어 있기 때문에 골프백을 실으실 때는 그냥 가로로 충분히 실으실 수 있을 정도, 그리고 세로로도 수납이 가능할 정도의 엄청난 트렁크 공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트렁크 공간에 있어서의 아쉬움은 전혀 남지 않을 것 같고요. 이렇게 트렁크 자체도 고급스러운 매트로 깔려있기 때문에 보스턴백이라든지 골프백이 전혀 손상되지 않게끔 부드러운 소재로 트렁크까지 마감이 되어 있습니다. 트렁크도 상당히 스무스하게 닫히는 걸 확인해 볼 수 있죠. 이번에 블랙 배지의 인테리어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블랙 배지의 인테리어는 가죽 시트가 적용이 되어 있고요. 그리고 이런 부분들은 다 카본 트림으로 적용되어 있습니다. 근데 기존에 우리가 다른 브랜드에서 보던 카본과는 조금 다른 패턴으로 되어 있고요. 확실히 또 오렌지 컬러와 카본이 조합된 인테리어는 또 다른 느낌을 제공을 해줍니다. 그래서 앞서 봤던 롤스로이스 고스트 시리즈 2와 동일한 부분들은 이 컬러 인스트루먼트 패널, 즉 디지털 계기판이 적용되어 있고, 이 클락 캐비넷, 그리고 이 패시아가 조금 다른데요. 블랙 배지 일루미네이티드 패시아가 적용되어 있습니다. 시각적으로 봤을 때 확실히 그냥 모니터를 넣는 것보다는 고급스러운 느낌이 나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 실내에 있는 스피릿 오브 엑스터시 역시나 블랙 컬러로 변경이 되었기 때문에 확실하게 블랙 배지와 블랙 배지가 아닌 고스트 시리즈 2는 차별화를 두고 있다라고 느껴지는 부분이에요. 이런 부분들도 좀 전에는 이제 오픈포와 우드 트림이었는데 여긴 다 카본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블랙 배지가 주는 느낌이 좀 더 역동적이고 스포티한 느낌을 가지고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블랙 배지의 2열 좌석도 한번 착석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1열도 그렇지만 2열에 있는 도어, 지금 이 두께 한번 보세요. 두께가 진짜 성인 남자 한 뼘이 넘습니다. 거의 2뼘 정도 되는 엄청나게 두꺼운 이 도어 두께를 보여주고 있고요. 착석을 해보겠습니다. 착석할 때는 이 헤드룸도 높기 때문에 전혀 모자를 쓰고 탄다고 하더라도 머리가 걸리거나 그럴 것 같지는 않습니다. 지금 이 차량도 똑같이 슈팅스타 헤드라이너 옵션이 적용되어 있고, 이 블랙 배지 모델에는 따로 테이블과 이 TV가 옵션으로 적용되어 있지는 않습니다. 이제 익스텐디드 휠 베이스 모델이 아니기 때문에 옵션으로 빠져 있는 것 같아요. 좀 전에 봤던 듀얼리티 트윌 소재도 매력적이지만 확실히 가죽이 주는 그 가죽 자체의 럭셔리함이 또 느껴지는 부분이네요. 그래서 이 컬러 콤비네이션을 정말 잘했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좀 어두운 카본 트림과 이렇게 밝은 오렌지색이 결합이 됐을 때 정말 더 그 럭셔리함이 배가 되는 것 같다라고 지금 뒷좌석에 탔을 때 느껴지는 부분이에요. 그래서 한번 앉으니까 이제 내리기가 싫어지는 그런 롤스로이스 시리즈 2의 뒷좌석이었습니다. 그리고 옆에 있는 버튼을 눌러주면 이렇게 전동으로 닫히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내가 굳이 마지막까지 힘을 줘서 밀 필요가 없는 것이죠. 이번엔 새롭게 출시된 고스트 시리즈 2를 잠깐 시승해 볼 수 있다고 해서 지금 밖으로 나왔습니다. 그래서 제가 직접 시승하는 건 아니고 이제 뒤에 타서 정말 고스트답게 롤스로이스를 롤스로이스답게 이제 오너 드리븐이 아닌 쇼퍼 드리븐을 경험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신다고 하는데요. 지금 보고 계신 고스트는 위에서 본 고스트랑 조금 다릅니다. 뭐가 다르냐면 이 차량은 170mm가 더 긴, 그러니까 리무진 모델입니다. 그러니까 익스텐디드 휠베이스라고 부르는데 170
170mm가 위에서 본 이제 고스트보다는 더욱더 긴 고스트라고 보면 됩니다. 그래서 실내가 훨씬 더 넓어진 모델이다라고 보면 되는데, 고스트 중에서는 가장 길고 럭셔리한 모델이라고 보면 됩니다. 고스트도 원래 럭셔리한데 더욱더 럭셔리함이 가미되었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러면 뒷좌석에 한번 타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금은 신형 고스트 시리즈 2 익스텐디드 휠베이스, 그러니까 좀 170mm 더 길어진 고스트 운전석에 앉았습니다. 그래서 같이 매니저님이랑 동생했는데 매니저님께서 직접 운전해봐도 된다고 하셔가지고 지금 운 좋게 거의 국내에서 처음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야간에 타니까 아까 위에서 봤던 일루미네이티드 패시아 이런 부분들이랑 클락 캐비넷이 훨씬 더 밤의 무드를 잘 살려주는 느낌입니다. 그래서 이 운전석에서는 지금 이 슈팅스타 헤드라이너가 잘 안 보이는데, 잠시 후에 복귀할 때는 제가 또 뒤에 타보기로 했거든요. 뒤에 탔을 때는 또 이 슈팅스타 헤드라이너가 주는 멋스러움이 더 크게 와닿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야간 운전을 하면서 가장 먼저 이제 눈에 딱 들어오는 거는 역시나 이번에 완전히 디지털화가 된 풀 디지털 디스플레이입니다. 이 계기판이 컬러 인스트루먼트 패널이 적용됐는데, 지금 이 고스트의 인테리어는 약간 밝은 그레이 톤의 인테리어가 들어갔거든요. 그래서 그 톤과 맞춰서 이 다이얼 컬러도 같은 컬러로 적용되어 있습니다. 그게 블랙 배지만 그 로우 기능이 있는 게 아니라? 네네네. 사실 이제 다른 차량으로 치면 다른 브랜드는 아마 저런 기능을 넣어놓고 스포츠 모드라고 했을 거예요. 그래서 처음에 여기 들어왔을 때 교육을 받으면서 그럼 스포츠 모드냐? 그럼 똑같더라고요. 사실은 뭐 저단 기어를 쓰고 고RPM을 쓰면서 이제 뭔가 좀 치고 나가거나 토크를 더 많이 베이스 쓰고 사운드가 확 증폭되고, 그렇죠. 그렇게 얘기를 했더니 사실 이제 스포츠 모드라고 하지는 않는다. 이 롤스로이스에서 인정하기는 또는 이 기준에서는 스포츠 모드라고 하기에는 뭔가 얘네가 원하지가 않나 봐요. 그리고 차 자체도 워낙 정숙한 브랜드다 보니까 스포츠 모드라는 거는 사실 있지도 않고 또 얘네 기준에서 그만큼 또 만족스럽지도 않고 그냥 로우 모드라는 건 그냥 저단 기어를 쓴다라는 정도다라고 이제 하거든요. 그래서 그러면 말씀해주신 로우를 눌러보면 확실히 이 발진 가속이 더 빨라지는 게 확 느껴지네요. 이번에는 롤스로이스 고스트 시리즈 2 익스텐디드 휠베이스 모델 2열에 타봤습니다. 고스트가 오너 드리븐용으로도 많이 쓰지만 이 차는 익스텐디드 휠베이스가 더 긴 모델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쇼퍼 드리븐에 특화된 모델이라고 보면 됩니다. 과연 롤스로이스 뒷좌석은 정말 어떤 느낌일지 지금 기대가 되는데요. 지금 운전은 롤스로이스 청담 쇼룸에 계신 전준영 세일즈 컨설턴트 님께서 운전해주고 계십니다. 전준영 대리님께서 주행을 해주고 계신데, 혹시 뭐 롤스로이스 관련해서 궁금하신 부분이나 뭐 상담 받아보시고 싶으신 분들, 뭐 롤스로이스 컬리넌, 스펙터, 팬텀 그리고 고스트 시리즈 2까지 이제 궁금하신 분들께서는 이제 전준영 대리님께 연락해 보셔서 상담 받아보시면 정말 전문적으로 잘 설명해 주시거든요. 롤스로이스에 대해서 누구보다 잘 알고 계시고 최근에 영국 본사에 가서 직접 또 교육을 받고 오셨다고 합니다. 그래서 누구보다도 롤스로이스에 대해서 잘 설명해 주실 거기 때문에 상담 받아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앞서 말씀드렸던 요 슈팅스타 헤드라이너, 이렇게 은하수가 빛나는 듯한 그런 요 실내는 정말 장관이네요. 이게 낮에 볼 때는 몰랐거든요. 밤에 보니까 왜 롤스로이스 오너분들이 이 파노라마 선루프를 넣지 않는지 알 것 같습니다. 지금 이게 후레쉬가 켜지네요. 너무 어두우니까 제 휴대폰에서 후레쉬가 켜지는데 정말 무드가 있고 운치가 있는, 제가 예전에 녹트라는 그런 레스토랑에 간 적이 있거든요. 한강변에 있는 녹트라는 레스토랑을 간 적이 있는데 그 녹트를 그대로 이 차에 옮겨놓은 듯한 그런 감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것만 보더라도 좀 기분이나 이런 감정들이 좀 차분해지는 그런 느낌을 가지고 있고요. 그리고 170mm가 17cm가 더 길어진 만큼 지금 보시면 무릎 공간이나 이런 부분들은 따로 이 앞좌석을 더 밀지도 않았거든요. 지금 보면 더 밀지도 않았음에도 이 정도 공간이 나옵니다. 이 정도면 정말 마이바흐 정도 되는 그런 공간이라고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기본적으로 이 테이블이 익스텐디드 휠베이스는 적용되어 있습니다. 여기 있는 이 다이얼 통해서 이렇게 조절이 가능합니다. 딱 그리고 이 각도도 보기 편한 그런 각도로 되어 있고요.
와, 이거 밤에 롤스로이스 뒷좌석에 타서 이 강남대로 청담을 가는 느낌은 정말 색다르네요. 제가 밤에 자주 여길 지나갔었는데 이 고스트를 타고 가는 이 뒤에서도 일루미네이티드 패시아랑 클락 캐비넷이 너무나도 아름답고 또렷한 존재감을 제공해 줍니다. 와, 근데 1열도 그랬지만 뭐 당연한 말이지만 2열도 너무나 조용합니다. 어떻게 이렇게 조용할 수가 있지 싶을 정도로. 와, 그리고 지금 그냥 제가 멘트를 하면서 거의 뭔가 이 밑에서 충격이 올라온다 이런 느낌을 아예 받을 수가 없었습니다. 이게 움직이고 있는 건가? 라는 걸 그냥 주변 상황을 통해서 제가 이렇게 지나가니까 느껴지는 거지. 와, 이런 정말 말도 안 되는 그런 이동수단이 있구나. 이걸 뒷좌석에 타니까 또 느끼게 되는 것 같습니다. 저도 보통 운전만 해봤지 이렇게 뒤에 타보는 건 처음이거든요. 와, 정말 이제 다른 차 뒤에 못 탈 것 같습니다. 이 헤드레스트 쿠션도 이렇게 듀얼로 돼 있어서 기본 헤드레스트 위에 또 쿠션이 하나 더 있습니다. 이렇게 기댔을 때 딱 좋은 그런 높이로 목을 받쳐주고 있고. 와, 이런 소재나 이런 부분들, 감싸지는 부분들, 이런 부분들이 하나하나 정말 고급스럽지 않은 부분이 없어요. 와, 뒷좌석도 이중 접합 유리인데 유리 하나하나가 엄청 두껍습니다. 보통의 우리가 일반 브랜드에서 보던, 제가 일반 브랜드에서 보던 이중 접합 유리랑은 그 두께에서 차원이 달라요. 그리고 유리가 되게 앞에 있는 느낌입니다. 지금 제 요 필러 뒤쪽으로 제 머리가 있기 때문에 밖에서는 절대로 제가 안 보일 겁니다. 그래서 밖에서 이 고스트 안에 누가 타고 있을까라는 의문을 가지실 수도 있는데 절대로 뒤에서 안 보일 겁니다. 이런 부분들, 확실히 VIP의 이 프라이버시를 지켜주는 이런 부분들도 고스트가 갖고 있는 매력이겠죠. 그리고 천장에서는 이렇게 거울로 제 매무새를 체크할 수 있게끔 조명까지도 같이 나오고요. 너무 좋습니다. 더할 나위가 없죠. 더 말할 그런 부분이 없을 정도로 너무 안락하고 조용하고 편안합니다. 일부러 이렇게 더 말을 속삭여야 될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들어요. 정말 감동스러운 2열 좌석입니다. 감동이 더해지는 롤스로이스 고스트 시리즈 2 익스텐디드 휠 베이스의 2열 좌석이에요. 그래서 오늘은 국내에서 새롭게 출시된 롤스로이스 고스트 시리즈 2 고스트의 페이스리프트 부품 변경 모델에 대한 소식을 전해드렸습니다. 워낙 기존에도 완벽한 모델이었는데요. 완벽함에 완벽함을 더해서 조금 더 개선된 부분들도 있고, 기존에 워낙 잘해왔던 부분들, 만족도가 높았던 가치들은 그대로 유지해서 출시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더욱더 만족도가 높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드는데요. 사실상 롤스로이스의 만족도를 제가 평가한다는 것 자체가 좀 어불성설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제가 평가하지 않더라도 너무나도 전 세계적으로 많은 부호들의 사랑을 받고 있는 럭셔리 세단이기 때문에 오늘 누구보다도 빠르게 이 롤스로이스 고스트 시리즈 2를 직접 본 것만으로도, 경험한 것만으로도 저에게 굉장히 영광스러운 그런 기회였습니다. 그래서 롤스로이스 고스트 시리즈 2에 대한 소식은 여기까지 전달드리도록 하고요. 제가 앞서 롤스로이스 스펙터 컬리넌 시리즈 2에 대한 소식도 업로드 해놨으니까 해당 리뷰도 참고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롤스로이스 고스트 시리즈 2에 대한 리뷰는 여기서 마치도록 할게요. 지금까지 자동차 읽어주는 남자 이상이었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